아, 이거 정말 어렵게 구한 건데 전 세계에 32,000대밖에 안 나온 그런 제품인데 이게 오랜만에 켜보면 이렇게 고장나는 이런 증상이 있어서 아마 32,000대 중에 지금 제대로 작동되는 거는 2만 대 이하일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 살릴 방법 없을까? 그래, 챗 GPT에게 물어보자. 오랜만에 켠 GP32가 부팅이 안 되는 이유. 배터리는 새 걸로 넣었다. 접촉 불량 없어. 켜지니까. 어댑터 안 쓰고 전원 버튼 잘 돼. 콘덴서를 다 갈아보기엔 또 그렇고. 포면 손상. 아, 이거 뭐 전문 수리점이 있어야 가지. 레트로 커뮤니티에서 찾아봐도 안 나오고. 답이 없나 이건. GP32 리페어. 오, 이건가? 아, 플래시롬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 아, 점점 일이 커지네. 롬 라이터도 있어야 되고. 아, 이게 쉽지 않겠는데.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이 GP32 보관하고 계시다가 오랜만에 켜봤는데 고장 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베이에서 4개 그리고 국내에서 1개를 구매해서 그 중에 3개는 구동이 되었고 그 중에 하나는 또 프론트 라이트로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품용으로 산 것도 있었기 때문에 2개는 고장난 것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GP32를 갖게 되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켰을 때 죽어있는 이런 GP32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사실 답이 그렇게 나오지 않다가 제가 인트로에서 찾았던 그 영상, 네, 거기에 보니까 플래시 롬을 교체를 하면 작동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제품이 오랜 시간 놔두면 플래시롬 내부에서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부식이 되든 어쨌든 플래시롬이 깨지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영상에 등장했었던 롬 라이터기 그리고 플래시롬도 혹시 몰라서 여러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너무 작아서 이 다리도 진짜 작습니다. 납땜 하려면 여기에 상당히 많은 다리가 있는데 네, 요거를 이제 납땜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 위에 있는 글씨까지는 같은데 밑에 있는 숫자가 좀 다릅니다. 요거는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위에 있는 74CWHE 요거만 같으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에서 보면 이 다리를 다 납땜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자, 이 유니버셜 프로그래머 기기입니다. 자, 제가 구매한 제품은 좀 다른 걸 구매를 했습니다. 요것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사실 똑같은 거 사려고 했는데 제가 구매하려고 할 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품절이 돼서 구매를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롬 칩들을 이제 라이팅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 칩은 흔한 버전은 아니죠. 여기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정도 간격의 칩이야 어렵지 않은데, 요거는 진짜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라서 과연 될 수 있을지, 이 돈만 날리는 게 아닐지 그런 걱정이 들긴 합니다. 네, 이런 도구도 들어있고 상당히 큰 칩들 들을 때 사용하는 거라서 이거는 그렇게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자, 그리고 USB 케이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이 동봉되어 있는 소켓들이 전혀 호환이 안 되죠.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호환이 안 되는 거라서.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따로 샀는데 요건 또 보니까 다리 간격은 맞는데 폭이 넓어서 요것도 또 안 됩니다. 아마 이렇게 눌러서 여기 이렇게 딱 놓고 하면은 아마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좀 쉽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그 영상에서 고치시던 분이 하던 거 똑같게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납땜, 여기 납땜을 해서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 싶었는데 이 칩하고 호환되는 게 거의 없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것도 또 이 두 개를 같이 구매할 수도 있고 요 밑에 것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거 요거 이렇게 또 따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놓고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여기 이렇게 꽂아서 네,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는 다 끝났고 과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이런 거 시도해 본 적이 없어서 뭐 어쨌든 하다 보면 되겠죠 뭐. 그리고 잘 영상을 또 잘 봤기 때문에 어렵지만 한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칩이 또 반대쪽에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맞죠? 이거? 네, 똑같죠? 자, 요거 뭐 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칩 떼는 것도 영상을 좀 많이 참고해서 봤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뭐 쉽진 않겠지만 납을 충분히 묻혀주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납을 충분히 묻혀주면 됩니다. 이렇게. 네, 쉽지가 않네요. 보통 이것보다 작은 칩들을 많이 떼는 걸 봤었는데,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촘촘한 거는 그런 영상들은 많지 않았는데, 이게 다리가 촘촘해서 그런지, 잘 안 되네요. 히팅건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 네, 움직였는데, 이제 조금만 더, 터보 버튼도 누르고, 조금만 더. 네. 야. 자, 됐습니다. 붙은 데 없이 잘 떨어진 것 같은데, 자, 이제 여기에 칩 붙이는 거, 요거는 뭐 이렇게 할 순 없죠. 현미경 보면서 해야 되겠죠. 네, 알리에서 구매한 저렴한 현미경. 오, 네, 엄청 잘 보이네요. 너무 이게 배율이 이렇게 올려야 되나 보네요. 이게 어디까지 올려야 다 보이는 거지, 이게? 이거는 네, 각도 조절하는 거고, 네. 뒤에 있네요. 뒤에 올리는 거. 네. 현미경 처음 써봐서, 네, 죄송합니다. 이게 최대네요. 이 정도 보면,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고정을 해야 되는데, 네, 납을 잘 닦아야 됩니다. 페이스트를 좀 발라주고, 페이스트 잘 바르고, 1번 쪽이 보이게 해야 되는군요. 요렇게 처음 하는 거라 정신이 없습니다. 위에를 보이게. 자, 제가 눈이 나빠서 과연 이걸 할 수 있을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뭐
아, 이게 다 좋은데, 아, 이게 LED가 고정이 안 되네요. 가격도 저렴하고 좋은데, 저쪽도 같이 움직여가지고, 다리 쪽에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오, 네. 네, 이것도 저렴이 히팅건인데, 뭐 220도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에어는 제일 약하게.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에어 조금만 올리고. 아, 네, 어림이 없군요. 네, 300도는 뭐 되겠죠. 300도. 네, 300도도 안 되고 350도면 되겠죠. (350도) 정도로 하니까 좀 속도는 느리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붙는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서 이게 온도를 몇 도로 하는지 이런 것도 어디 안 나와서 400도로 빠르게 해도 될 것 같고 350도로 이렇게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 붙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래밍 툴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네, 이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고, 자, 여기서 T48, 제가 구매한 제품이 T48입니다. 자, PC에 이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나옵니다. 지난번 영상 보셨던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백업 CD를 받아서 이렇게 여러 펌웨어들이 있습니다. 뭐 물론 오픈 핸드헬드 ORG라는 곳에 들어가면 웬만한 펌웨어들은 다 있습니다. 여기 이 멀티 펌웨어들은 아마도 약간의 컵펌 이런 펌웨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리지널 펌웨어를 올려봐야 되는데 코리안 펌웨어는 아주 오래된 펌웨어네요. 그래서 그냥 상관없죠, 영문이나. 자, 그래서 로드를 누르고, 자, 이 빈 파일 올린 다음에 이제 오케이. 아, 리플래시 펌웨어. 아, 네, 기기 펌웨어 관련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게 요거밖에 안 나오네요. 쭉 나와야 되는데, 아, 이게 요게 안 됐었군요. 여기 칩을 맞춰줘야 되는데 네, 칩을 안 맞춰서 SST 제품, 네, 요 마크 보이시죠? 39VF040. 네. 자, 다시 네, 이렇게 제대로 나왔고 이제 프로그램 네, 아, 뭔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플래시 완료. 자, 이제 칩을 띄워서 과연 잘 될지. 네, 떼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 붙여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인두로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인두로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이제 뭐 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 할만하죠. 아, 이게 왼손으로 해야 돼서 어씨, 네, 왼손은 쉽지가 않은데요. 이 영상 촬영 때문에 이 오른쪽에서 이쪽에서 못해서 네, 뭐 그래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왼손으로. 살짝 돌려서 네, 요렇게 네, 요렇게 하면 되겠네. 오른손으로. 네, 이 정도면 뭐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처음 해보는 건데 재밌네요. 네, 뭐 저가형 현미경이라도 이게 있으니까 하기가 훨씬 편하네요. 자, 이제 한번 과연 될지. 자, 조립이 되었습니다. 과연 전 세계에 몇 대 안 남은 이 기기 살릴 수 있을지. 그 튜토리얼 영상에서 하는 거 그대로 했기 때문에. 자, 과연. 오, 네, 살았습니다. 야, 네, 되는군요. 뭐 지금 과연 세계적으로 몇 대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박스채 보관하고 있는 중에서도 켜봐서 안 되는 기기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오랜만에 켜봤는데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셨는데 이 방식으로 하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정밀납땜, 이런 IC 칩, 그것도 보통 이 정도 간격 넓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잘 보이지도 않는 이런 거 처음 시도한 건데 성공한 거를 다 보셨기 때문에 아마 이 방식대로 하시면 보통 정도의 손재주 있으신 분들은 살릴 수 있으실 것입니다. 뭐 물론 저한테는 의뢰하셔도 저는 못 해드립니다. 저는 계속 새로운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해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해드리고. 이제 이거 살려야 되겠죠. 이게 정말 최종 목표입니다. 백라이트. 이거 정말 보셨듯이 뭐 게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디스플레이가. 이 백라이트를 살리는 게 목표입니다. 과연 살릴 수 있을지. 네,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신 것과 같이 좀 구조가 다르죠. LCD도 다르고. 네, 두 번째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빨리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정말 쉽죠? 네, 이렇게 이제 잡혔고 그대로 뭐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커펌을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이게 커펌인 것 같은데. 아, 핀이 납땜이 제대로 안 됐군요. 네, 다시 납땜을 하고 한번 다시. 네, 성공. 과연 돼야 되는데 이게 백라이트가 정말 중요한 기기인데. 자, 그리고 이 백라이트의 경우에는 바이오스가 백라이트 BLU 플러스의 경우에는 전용 펌웨어를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 BLU까지는 같은 걸 써도 됩니다. 디스플레이가 변경돼서 아마 BLU 플러스부터는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된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될지. 이 백라이트 버전은 반드시 살려야 되는 거고. 와, 이 상태도 정말 좋습니다. 거의 신품급인데. 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자, 과연 켜질지. 오, 네, 이건 부팅 화면이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네요. 와, 백라이트 살았습니다. 자, 유튜브 감사합니다. 유튜브. 그리고 이러한 엄청난 정보를 제공해 주신 서양의 유튜버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맨 처음에 이 유로피안 펌웨어는 아마 순정 펌웨어겠죠. 아, 이렇게 부팅이 나오는군요. 네. 뒤로 가기도 없고 껐다 켜야 되나 보네요. 팽롬. 아, 네, 이거군요. 네. 스타터 모드, 파일 매니저. 아, 이 화면 모드인가 본데. 파일 매니저 모드. 아, SMC 카드가 지난번에 이 SMC 카드 같이 보내주신 분이 계셨는데 거기다가 조금 파일을 더 넣습니다. 네, 나오죠. 네, 과연 이 게임이 될지.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오, 네, 손놀이. 자, 소리도 잘 나고. 네, 여기서 드디어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를 보게 되는군요. 야, 정말 이 게임기와 소프트웨어들이 커펌과 불법 복제라는 그런 악재를 안 만나고 계속 발전했으면
네, 근데 이게 백라이트인데도 화질이 뭐 그렇게 썩 좋다 이런 건 못 느끼겠는데요. 아무튼 뭐 지난번 거보다 좋죠. 네. 야, 네. 약간 소리가 끓는 소리가 나는 게 사운드 칩이 좀 저렴한 게 들어가서 아무튼 네, 어스토니시아 스토리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 추억의 화면, 지각한 로이드. 네, 이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특유의 위트가 있죠. 네, 어쨌든 이렇게 살렸습니다. 두 개 다 다시 복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이렇게 두 개를 살려봤습니다. 뭐 사실 챗GPT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펌웨어가 깨졌다는 거, 그거는 맞춘 것 같은데 펌웨어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깨진 게 아니죠. 하드웨어적으로 깨진 게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GP32 쓰신 분들 중에 이렇게 보관만 하고 있다가 꺼내봤는데 고장나신 분들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 뭐 이 현미경이 제일 비쌌습니다. 35달러 정도 주고 샀고, 뭐 그것도 그렇게 예전 공구들 가격 생각하면은 비싼 건 아니죠. 요거는 거의 진짜 15달러. 약간 어떻게 이 가격에 나올지 그게 궁금할 정도의 가격. 요게 좀 비쌌죠. 요게 50달러 정도에, 요 위에 두 개 하면은 뭐 거의 60달러 정도, 거의 100달러 정도에 이거를 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뭐 고쳐주는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뭐 한번 이 기회에 이런 거 도전해보면 또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리고 인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또 튜토리얼 영상 한번 올렸었죠. 4-5만원대 인두 정도 있으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납땜 강좌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고쳐놓으면 또 정말 뿌듯하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에서도 고장난 거 가지고 있다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한 번쯤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나왔던 제품들까지 해서 다 하나씩 또 켜봐야 되겠죠. 네, 이거는 일반 버전. 이 그녀의 기사단은 또 카드가 안 됐었죠. 요 카드는 뭐 커펌 제품에 그녀의 기사단 넣어서 하면 될 것 같고, 이 게임 SMC 전부 다 모으신 분도 아마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트레저 아일랜드. 자, 두 번째는 또 프론트 라이트 버전이었죠. 여기 프론트 라이트 스위치. 이건 또 왜 이러죠? 아니, 또 이게 사운드 칩이 고장난 건지. 사운드 칩이 고장난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또 일이 있군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베이에서 구매한 커펌이 깔려있는 제품이었죠. 여기는 김치맨. 네, 김치맨.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고장났었던, 하지만 이번 시간에 살려내게 된 이 GP32 일반 버전. 네, 여기는 리틀 위저드. 네, 지난 시간에 이거 밀봉인데 깠었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에 밀봉이나 개봉품이나 그렇게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네, 여기는 리틀 위저드.
자, 이제 마지막 정말 요거 살릴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요거는 정말 살려서 정말 뿌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살린 백라이트 버전. 네, 근데 백라이트가 생각보다 그렇게 밝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불을 꺼보면은 이게 확 차이가 납니다. 네, 보십시오. 이게 불을 끄니까 불을 켜면은 뭐 잘 모릅니다. 네, 이렇게 불 켜진 상태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5개 이제 네, GP32 어쩌다 보니까 뭐 제가 추억도 있는 제품도 아니고 그런데 어쩌다 보니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에서 만들었지만 해외에 더 인기가 있었던 해외에 뿔뿔이 흩어진 우리 문화유산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모으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고장난 제품들까지 다 살리게 되어서 작동품 5개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복원기 작동품 5개 소장하게 된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누구를 골라야 되나? 이거 아니 열혈 모드, 금성 모드, 냉혈 모드. 네, GP32 게임 중에 상당히 유명했던 게임 중 하나죠. 그녀의 기사단 게임 플레이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스토리의 게임이었다니.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